여러분들은 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귀여움은 물론 충성스럽고 활기찬 인간의 오랜 친구인 개는 충직함과 용감함으로 주인을 지키는 모습으로도 꽤나 익숙할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용맹한 개들로 군단을 만든다면 어디까지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할 게임은 켄시입니다. 귀여운 가루떼는 물론 뿔난 도적대, 그리고 식은 거미들로 가득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평범한 암흑의 1위 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게임이죠. 오늘은 켄시에서 적으로 만날 땐 무섭지만 아군일 땐 영 믿음직스럽지 못한 우리들의 친구 뼈다귀 개들을 잔뜩 모아 강아지 군단을 이끄는 도그 마스터가 되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군단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두 가지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는 뼈다귀 개 군단으로 켄시를 대표하는 전투민족 셰크 군벌들을 정리하는 것, 두 번째는 셰크들의 오랜 난적이자 식인거미 군단을 이끄는 켄시 최강의 적 중 하나, 버그마스터를 잡는 것이죠. 대형 병기와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적을 쓸어버리는 셰크 전사들, 그리고 거미떼를 거느리고 거의 모든 능력치가 100에 달하는 순수 인간 중에선 명실상부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버그마스터. 도그마스터로서 강아지 군단만으로 이들을 쓰러뜨리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여정도 함께 해주실 거죠? 이번 스타팅은 도그마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시작 설정은 남자와 강아지로 골라주었고 바로 캐릭터 생성부터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접니다. 이번에는 동물들이 주인공인 도전인 만큼 짐승들과의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야성미를 살린 세 스타일을 골라봤어요. 그리고 우리 도그마스터 군단의 위대한 첫 일원이 될 강아지 이름도 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고민한 끝에 수처럼 까만 털을 지니고 있으니 풀네임을 석탄으로 해서 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1일차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도시연합과 신성왕국의 격전지이자 신성왕국에 의해 무너진 도시인 바스트의 댕댕이와 함께 떨어졌어요. 이런 지역 특성 덕분에 도시의 폐허에 머무르는 전쟁 난민들도 제국의 천민들은 물론 신성왕국의 백성들인 신성한 시민들까지 뒤섞여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핵심 목표인 강아지 군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육성 이전에 안정적으로 새로운 강아지를 수급하는 것과 동시에 사료값을 벌 수단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당장 이 근방 지역들을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도시연합의 위대한 사막은 엄청 강한 편은 아니라지만 굶주린 도적들과 모래 닌자 등 거지 깽깽이들로 가득해요. 때문에 댕댕이나 제가 한 번이라도 기절하면 장르가 먹방으로 바뀔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성왕국 쪽으로 향했습니다. 신성왕국은 몸에 의수 하나만 달려있어도 바로 야단법석을 떨지만 순수한 인간의 육체만 유지한다면 생각보다 젠틀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가난죄라는 명목으로 노예를 팔아버리는 도시연합보다는 훨씬 안전할 거예요. 다만 여기서 가장 빠르게 신성왕국 영토를 향하려면 위대한 사막을 가로질러 남서쪽의 오크란의 방패를 거친 후 한 3일 달려야 겨우 도시에 도달할 수 있는데 당장 저는 물론이고 타니의 끼니도 해결해줘야 할 판이라 조금 둘러가더라도 경유치가 있는 루트를 짰어요. 1차적인 계획은 서쪽으로 직행하여 식인종들의 땅 경계에 있는 기술 사냥꾼들의 도시, 세상의 끝에서 식량을 보급한 후 남하에서 신성왕국 영토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주변을 경계하며 사막을 지나기 시작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일대는 신성왕국과 도시연합의 격전지이기 때문에 두 세력이 치고받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전투 현장에서는 도시연합의 사무라이가 분대장을 맡은 징집병 위주의 부대와 신성왕국의 고위성기사가 이끄는 성기사 중심의 부대가 싸우고 있었는데 아무리 고위성기사가 정예 사무라이에 대응하는 고급 병종이라지만 혼자서 궁병까지 낀 징집병들을 상대로 무쌍을 찍으며 분전하는 모습은 꽤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고위성기사가 버텨주는 동안 언덕 밑에서 올라오는 성기사들의 눈치를 보며 은근슬쩍 그들이 쓰러뜨린 제국 홍병의 장비를 야무지게 털어먹었습니다. 마침 기본적인 석궁인 이쑤시개가 있길래 장착해줬어요. 이번 여정에서 전투는 철저히 강아지들 위주로 갈 예정이라 이 석궁으로 크게 데미지는 주지 않으면서 적절한 경직으로 강아지들의 전투를 보조하면 딱 좋을 것 같았습니다. 2일차입니다. 밤새 전투가 끊이지 않는 전장을 벗어나 이른 새벽, 신성왕국의 전초기지인 우크란의 주먹에 도달했습니다. 아직 보급 경유지까지의 거리는 좀 남았지만 여기서부터는 신성왕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제 전투에 휘말릴 걱정 없이 이동만 잘하면 될 겁니다. 예? 그 순간 갑자기 저 멀리서 우리 탄이를 음식이라고 부르는 굶주린 동물학대범들이 저를 향해 돌진해오기 시작했어요. 급히 탄이를 안고 튀었지만 하루 종일 줄줄 굶어서 바닥난 체력으로는 달릴 수조차 없어서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 친구들은 기절한 동물만 보면 가차없이 도축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세이브 로드를 한 후 이번엔 일부러 오크란의 주목 쪽으로 꺾지 않고 세상의 끝이 있는 산맥을 향해 직행했는데 가던 길에 신성왕국 병사들이 머무르는 야영 캠프를 발견했어요. 밥이다! 마침 병사들과 대괴무리들이 싸우고 있길래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즉시 바로 달려가서 병사님들이 잡은 짐승들을 자원해서 대신 도축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렸어요. 어떻게 저 미개한 셰크들과 돈밖에 모르는 도시연합 놈들로부터 풍요로운 우크란의 땅을 수호해주시는 병사님들에게 동물 사체를 만지는 그런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 모습을 본 병사님들 역시 딱히 별 말씀이 없으셔서 흔쾌히 동물가죽과 고기를 넘겨주신다는 뜻으로 알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타니의 허기를 달릴 수 있겠네요.
새벽이 지나고 아침 해가 뜨며 슬슬 다시 세상의 끝을 향해 움직이려던 찰나 갑자기 성기사 한 명이 저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제 와서 전리품 불법 노예기라던가 너무 맛있게 먹은 죄로 죽으라던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을까 하며 벌벌 떨고 있었는데 신성왕국에 온 걸 환영한다는 따뜻한 인사말과 함께 많이 배고파 보인다며 본인들의 배급 꾸러미를 나눠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아, 오크란 나의 아버지, 이제부터 당신을 섬기며 받들겠나이다. 이 게임하면서 신성왕국에게 이 정도로 호감을 가져본 적은 처음이네요. 역시 순수 인간에게는 고트 세력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대신성제국의 은혜를 입고 다시 세상의 끝을 향해 즐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가서 식량 보급은 물론 이번에 들개들을 통해 얻은 가축들을 팔아서 새로운 강아지 입양을 위한 자본을 모아야 해요. 그렇게 황무지를 건너 신성왕국 북쪽에 위치한 산맥인 오크란의 파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도착한 세상의 끝에서 일단 배낭을 구입했어요. 동물 동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바닥에 음식을 놓아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배낭 안에 음식을 넣어두는 겁니다. 배낭 안에 음식을 넣어두면 알아서 챙겨 먹기 때문에 동물 동료를 키운다면 배낭은 필수예요. 무엇보다 뼈다귀개는 황소나 가로와 달리 기본적으로 동물 배낭을 맬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줘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남은 돈을 고기쌈에 투자한 뒤 정착할 도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후보지대를 생각해본 결과 국경지대의 스퀴니 가장 최적의 정착지라고 판단했어요. 스퀴니 위치한 국경지대 일대에 돌아다니는 도적들도 아주 강한 편은 아니면서도 도시 근처에 구리 광맥이 있어서 광석 채굴과 판매를 통해 사료값 수급은 물론 동물들이 쓰러지면 들고 튀기 위한 육상과 근력 수련에도 적합한 켄시 입문자들의 대표적인 정착지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처 샘에 위치한 용민 정착지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뼈다귀괴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 부대 신병을 구하는 측면에서도 이보다 좋은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신성왕국의 영토를 지나 스퀸의 자취방을 구해서 기반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쪽을 향해 하산하기 시작했는데 앞에서 걸어가는 몹시 배고파 보이는 유랑자 무리를 발견했어요. 그래도 나름 도적 타이틀은 안 달고 있길래 설마 공격하겠냐라는 생각으로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네네 이럴 줄 알았다. 하여튼 이놈의 게임은 믿을 놈 하나 없습니다. 식량이라도 좀 나눠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긴 이들 입장에서도 두들겨 패면 가방 안에 식량도 먹고 댕댕이도 먹고 일석이조니까 그냥 곱게 지나칠 이유가 없긴 하네요. 혹시 몰라 저항해봤지만 댕댕이보다 1인분도 못하는 저는 진작에 누웠고 댕댕이 역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안돼요. 이후엔 예상했던 대로 바로 도축을 시도하더라고요. 사실 이번 챌린지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겁니다. 켄시에서 풍족하게 먹고 사는 인간은 소수에 가까워서 대부분의 도적은 물론 평민들조차 의식을 잃은 짐승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동물보호에는 1도 관심이 없는 인간들 뿐이거든요. 인간이었으면 식인동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기절이 고상상이지만 강아지 군단에게 기절은 곧 게임 오버입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 세상의 끝에서 홉스라는 친구를 영입했어요.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패배를 반복하는 게임입니다. 회복 속도, 출혈 저항, 기절 저항 등 생존의 가장 중요한 스탯인 강인함이라는 능력을 수련하는 방법이 두들겨 맞고 기절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주인공 보장 없이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술집에서 죽치고 술 마시는 동네 아저씨 1조차도 저보다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쓰러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죠. 다만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면 노예로 팔려가는 건 일상다반사에 최악의 경우 지나가던 불의에게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그 이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번 여정에서는 강아지가 주된 전투를 담당할 예정이기에 동물 특성상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음과 동시에 스탯이 오르긴 하지만 일부 전투 스탯, 특히 강인함은 직접 단련도 가능하기 때문에 견주로서 책임감 있게 강아지를 훈련시키면서 기절하는 즉시 구출해서 전투 현장을 빠져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전처럼 제가 먼저 누워버리면 아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홉스는 그런 상황을 대비한 보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여튼 1차 반부터 4일차까지는 홉스와 함께 러닝을 뛰며 굶도들을 만나도 도망칠 수 있는 충분한 육상 스탯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속 21마일 이상이 되면 어지간한 도적들은 따돌릴 수 있는 정도의 주력을 갖출 수 있어요. 20마일 정도의 주력을 갖출 때까지 수련을 마친 뒤 저녁에 드디어 세상의 끝을 떠났습니다. 산맥을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식인종들의 영역이라 이동 속도가 느린 어린 강아지를 품에 안고 이동했어요. 5일차입니다. 대략 12시간 정도를 이동해서 어느덧 그 지역의 경계인 웬드강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려하던 식인종 무리였어요. 물속에서는 수영하느라 누군가를 공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강물을 향해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식인종들은 안개섬 식인하이브들의 상위 호환급 스탯을 가진 역사적으로도 몇천년 전부터 세계관 최강의 종족인 스켈레톤들의 제국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벌이며 대륙 북서부의 도시들을 모조리 몰락시킨 후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사실상 북부의 패자로 군림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위대한 사막의 가짜 인간 사냥꾼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인간 사냥의 전문가들이라 탄해를 업고 있어서 이동속도가 떨어져 버린 저는 결국 강물을 코앞에 두고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내 나무 기둥에 묶인 채 가마솥 입장 대기열에 들어간 저를 구출하기 위해 홉스를 은밀히 출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육상만 출연하고 아직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홉스가 몰래 저를 탈출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두들겨 맞더라도 기절하거나 다리만 부러지기 전에 자물쇠를 풀고 튀자는 마인드로 열심히 도전해봤는데 댕같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유난히 초반 도로마모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이번엔 안전하게 웬드강을 건넌 세계선에 도착했어요. 마침 이곳은 이 게임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신성왕국의 노역소, 회계의 땅 근처였는데 탈출 노예들을 위해 보호품을 채워둔 외따는 신차를 발견해 야무지게 재보급을 마쳤습니다. 노예들을 위한 건데 네가 왜 먹냐고요? 요즘 견주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보고 강아지 집사, 고양이 집사 이렇게 집사라는 명칭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견집사인 제게 이 댕댕이가 급여를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럼 노예지, 걔 이름을 주인님으로 지을걸. 기적의 논리와 함께 보급품을 싹 쓸어 담고 회계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맨날 노예로만 방문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행인 신분으로 들어오려니 뭔가 어색하네요. 신성왕국은 도시연합과 다르게 노예를 통해 경제를 굴리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범죄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노역소를 이수용소로 운영하는 거라 순수한 육체를 잘 보존한 인간 남성이라면 들락날락거려도 오히려 웃으면서 반겨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밤새 신성왕국의 영토를 가로질러 남쪽 국경지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6일차입니다. 아침 8시쯤 중심지를 지나 점심때쯤 되어서야 겨우 스퀸에 도달했어요. 국경지대에 위치한 이 셰크들의 도시는 작은 협곡 사이에 일종의 관문처럼 자리 잡은 작은 도시입니다. 그 특성상 도적이나 상인, 심지어 동물들까지 이 도시를 지나다니곤 하죠. 거기에 셰크 왕국의 관문 경비병인 백인 수호자는 단순히 중대장 같은 느낌이 아닌 셰크 왕국 내 강함서열 100위 안에 드는 정예병들입니다. 어떻게 랭킹을 측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독특한 계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강함서열 100위까지는 백인 수호자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그 중에서도 상위 5위 안에 들면 무적의 5인이라는 자순원과 비슷하면서도 폭만 넘치는 계급으로 진급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강한 종족 특성에 더해 국가 내 100위 안에 드는 강자를 관문 경비병으로 세워두고 있으니 도적이나 마약 사범이 지나가면 가차없이 찢어버리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찍힌 도적들은 이제 저희 강아지들의 사료값이 되어줄 거예요. 그렇게 도시 앞을 서성거리며 사료값들이 지나가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는데 저 앞 사거리에서 현상금 사냥꾼들을 약탈하려는 굶주린 도적들을 발견했습니다. 뭔 깡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니 어지간히 배가 고팠나 보네요. 이내 두들겨 맞고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무기를 주워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다 주워 팔아도 300원이 채 안 되네요. 이러면 꽤나 곤란합니다. 그때 이 도시를 지나가던 가루 무리가 눈에 띄었어요. 운반용 짐승으로 애용되던 초식 동물인 가루는 그 덩치에 걸맞게 고기도 꽤 넉넉하게 나오는 편이지만 무리 생활을 하는 데다 초식 동물 주제에 싸움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 지금 저희 실력으로 가루 무리를 정면으로 사냥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뜩였어요. 도시 안에서 가루에게 시비를 털면 짐승인 가루는 신나서 저를 공격할 테고 그럼 싸움을 못 참는 셰크들 특성상 알아서 가루를 처리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시비를 걸어주었고 예상대로 셰크들은 싸움에 눈이 뒤집히며 가루들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성공을 하긴 했지만 원래 켄시의 세계는 차가운 무법, 꼬우면 인간으로 태어났어야죠. 사냥해주쇼. 아까 동물보호 어쩌고 하지 않았냐고요? 오호디. 여튼 셰크들이 잡아준 가루들을 손질해서 댕댕이와 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굽는 동안 홉스를 셰메 유목민 마을로 보냈어요. 동물의 성장 단계는 어림, 젊음, 성체, 장로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림에서 장로까지는 약 45일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꽤나 시간이 필요한 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동물은 비싸지기 때문에 저렴하고 어릴 때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많이 입양에 대한 모든 개체가 비슷한 시기에 성장해서 한꺼번에 성체 또는 장로로 이루어진 본격적으로 쓸만한 강아지 군단을 꾸릴 수 있는 셈이죠. 그리고 갑자기 개를 자처하는 시청자분들이 강아지 이름을 짓고 싶다는 분들이 생겨서 강제 소매넣기를 당해 이름을 지어줄 신입 강아지도 구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루 가죽을 팔고 남은 돈으로 강아지를 구입해 시청자 이름을 따서 붙여주었어요. 7일차입니다. 아침부터 새 식구가 온 기념으로 염소고기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염소는 셰크 성사들이 잡아줬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시 바로 옆 골목에 있는 구리 광맥을 캐기 시작했어요. 오는 길에 식인종에게 당했던 것처럼 근력이 낮으면 아무리 육상 스탯을 올려놔도 정작 댕댕이나 동료를 들었을 때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력 수련은 전투를 하지 않더라도 필수입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근처를 지나가는 동물이나 도적을 발견하면 바로 옆에 금비병에게 유인해서 사료값을 버는 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아침에 잡은 염소 가죽을 처분해 그날 밤 3번째 신병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구리를 캐던 중 때마침 옆을 지나가던 가루무리를 유인하기 위해 시비를 걸면서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어린 뼈다귀개는 기본 체력이 하이브 수준으로 약한 데다 이동 속도도 굉장히 느린데 이로 인해 구매할 수 있는 동물 중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루들에게 미처 도망가지 못한 강아지 신병들이 기절하고 만 것입니다. 그 와중에 강아지들을 케어해야 할 저는 가루 가죽에 눈이 멀어서 가죽을 팔다가 닫힌 가게를 잘못 클릭해 잠긴 건물을 강제로 진입하려 시도하는 바람에 강도를 오인받아 투옥되고 말았어요. 뒤늦게 강아지들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가루 이놈들이 얼마나 돌격했는지 출혈로 사망하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남은 희망은 3번째 신병을 구입해서 돌아오던 홉스 뿐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당장은 굶주린 도적들에게 추격을 받고 있네요.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8일차입니다. 결국 스킨까지 이어진 추격전 끝에 굶주린 도적들을 급히 경비병들에게 토스한 후 바로 댕댕이들에게 달려가서 겨우겨우 살릴 수 겨우겨우 살릴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 세 번째 신병은 급박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난만하게 셰크 삼촌들이 만들어준 팔다리껌을 물고 뛰고 있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붙여놓고 토옥된 저를 석방하기 위해 보석 끝내는 곳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을 지나던 현상금 사냥꾼이 배가 고팠는지 이번 신병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뭔가 나쁜 꿈을 꾼 것 같은 기분이네요. 일단 겨우겨우 살려놓은 댕댕이들에게 함부로 누가 손대지 않게끔 바에서 침대를 빌려다가 기절한 댕댕이들을 눕혀뒀어요. 그 후에 안심하고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경범죄라 형량이 적어서 그런 건지 석방을 못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대략 15시간 남은 형량을 기다리며 굴이 났겠고 겨우 밤이 되어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9일차에는 계속해서 주변을 배회하는 동물들을 잡아서 네 번째 부대원도 모집했고 사냥해. 그날 밤엔 드디어 경비병의 도움 없이 강아지 4마리의 협공으로 가루를 잡을 수 있었어요. 오케이, 좋아. 강아지 2마리가 기절하긴 했지만 계속 이렇게 기절을 시켜야 결국 강인해지므로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댕댕이들은 술집을 애견 호텔로 적극 활용해서 침대를 통해 회복 속도도 8배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술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네. 이런 세상에서 애견 호텔을 기대한 제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 침대가 아니라 축산물 진열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우리만의 자취병을 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